내란을 이끈 충암파 핵심 이상민 전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4년 판사로 재직한 최고 법률 전문가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선고 날짜는 한 달 뒤인 2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입니다. 계엄 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결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구속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지휘 감독자로서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을 마비시키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죄도 무겁다고 했습니다.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계획이었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피고인 신문과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최장기 국무위원이자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면서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고위층 인사로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시 소방청장은 지시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도 공개됐는데 원래 웃는 표정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한 이 전 장관은 오늘 마지막 재판에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어서 박병영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때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JT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에선 재판장도 직접 나서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대통령 옆에 펼친 문서를 장관들이 집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보통이면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제목과 분위기 때문에 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 여러 증언과 물증이 나왔습니다. 허석권 전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은 법정에서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 속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도 공개됐는데 이 전 장관 측은 원래 웃는 표정이라 계엄과 연관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장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은 당일 있었던 김장 행사 문건이라며 계엄 관련 문건이라 판단한 특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재판에서도 해당 문건에 대해 일정표였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언제 알았냐 묻자 오늘 제 일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1심 선고에서 첫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어요. 구형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봐준 구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최근 무기까지잖아요. 이게 내란 주요 임무 봉사. 사형까지 가능할걸요? 예. 5년 이상. 아무튼 5년 이상인데 보통 이제 무기나 사형을 감형할 때 보통 이제 10년에서 50년 사이 이렇게 잡고 감형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민 같은 경우에 주요 임무 종사를 한 게 맞긴 한데
주요 임무 얘가 했던 목적이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 같은 게 시행도 안 된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네. 15년 정도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 입장에서 15년이면 종신형이에요. 그렇지. 거의 뭐 80다 돼서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쉽지 않아요. 아, 이러니까 또 마음이 편안하네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서 저런 놈은 뭐 무기징역을 살려야 30년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너무 좀 매몰돼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종신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민주당에서 요거 가명, 사면 없다. 이 내란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검사들도 좋은 말 했어요. 뭐 다친 사람이라든지 단전다수 시행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이렇게 유혈 사태 없이 마무리된 건 국민들의 헌신 그렇죠. 덕분이지 당신들이 지금 양형 사유로 내세울 게 아니다. 요거 윤석열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민의 최후 진술에서 자기는 아주 뭐 잘 살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네, 본인이 뭐 이 법정이 있는 이제 집업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이제 본인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나 뭐 관련 공무원들, 뭐 군인들에 대해서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나는 그거를 알고 이제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의 구형은 창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지 비상계엄을 바로 내란으로 엮는 거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방을 떨어주시네요. 그리고 거짓말 계속 끝까지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나는 자긍심을 지키면서 판사로서 뭐 다 살아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최근에 간신 노릇한 거 할 말 없잖아요. 왜 간신 노릇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으면은 이채원 참사 때 젊은이들이 그렇게 됐으면은 본인이 옷을 벗었으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 안 됐어요. 간신짓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일본 가서 다카이치랑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조세이 탄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1942년에 있었던 조세이 탄광 사건에서 조선인 희생자들이 130명에 140명 정도 생각이 돼요. 130명, 140명이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국가 간의 문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한복판 이태원에서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저는 이상민이 정말로 세탈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고 다른 재판에 나가가지고 선서 거부하면서 이진관 재판장이 과태료 500 부과합니다. 그거 잘못된 건데요. 좀 부과할 수 있어 부과하는 겁니다. 저 이의 신청할게요. 하세요. 왜 할 겁니다. 그 기세로 계속 가시지 왜 여기서는 눈물 돌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럽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윤석열에 배팅하고 있으면서 무슨 선처를 바라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여기서 재밌는 게 거기 이상민 씨의 변호인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상민은. 나보다 술을 잘 마신다. 엄청 세다. 한 번도 흐트러진 자세를 보여준 적 없다. 변호인 얘기예요. 나는 술 마시고 앞니도 다 나갔다. 결혼 반지도 잃어버렸다. 술 마시고 길에 누워있다가 경찰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러면 본인이 술을 끊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왜 역시 얘기하는지. 아무튼 두 분이 친하신 모양이에요. 변호인 마음은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이게 왜 변호인의 변론인 거지? 나는 앞니도 술 먹고 넘어졌나 봐. 다 나가고 결혼 반지도 뭐 잃어버리고 겨울에 자다가 경찰이 어이씨 죽어요 이따라 이래갖고 살았대. 이러면 그냥 술을 끊으시는 거지. 그 아내분한테 해야 될 설명을 좀 재판장한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왜 변호인이야 말이 거지. 누가 아무도 주목을 안 하길래. 아니 굉장히 참신한 이건 양형사유인데 얘가 술을 잘 먹으니까 형을 깎아주세요 아니야 지금. 아무리 먹어도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봐주세요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뭐 존경하는 형님일지라도 너무 국가에 큰 죄를 짓고 국민들이 죽었는데 그 책임자 자리에서 너무 간신짓을 했다 말씀드려요. 이상민 15년 구형 다 알고 계시죠? 네. 충분하다, 적정하다, 적정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아니면 과하다. 그러니까 과하다 1번, 적정하다 2번, 자 부족하다가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하다 1번. 잠깐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나이에서 오는 건가 있는데 나이. 1번이 부족하다. 2번 적정하다. 2번 적정하다. 3번 과하다. 3번 과하다. 자 부족하다는 사형 무기로 가야 된다는 거고 적정하다는 거는 15년이고
과하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많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요. 우와, 3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일단 본인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은 10초만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적절한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 예. 2번으로 이렇게 주셨고요. 그다음에 부족하다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15년 넘어서 어디까지 구형돼야 한다? 적어도 저는 무기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기 정도 나와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사실은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란을 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한다는 거 이거는 글쎄 법관 출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자, 10초 너무 많이 까먹었습니다. 10초만. 자, 이경 기자는 어때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저도 최소 무기 진영은 나와야 된다. 최소 무기 나와야 된다. 강지호 기자, 특히 이제 법조 전문 기자로 지금 현장 취재하셨는데. 저도 부족하다. 최소 부족하다. 무기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는 두 개는 나온다. 그렇죠.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아무리 적어도 무기는 나와줘야 된다. 와,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자, 적정하다고 한 거는 15년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분들이 무기 사형도 맞지만 15년 정도 갔으니까 단전 단수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진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참고로 과하다 이런 분은 잘 안 보입니다. 1번 이제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드려서 순서 없이 적응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드렸는데 양해 좀 구하고요. 이제 문제는 판결인데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구형량만큼 최종 선고량이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부터 얘기해요? 제일 자신 있는 분 누구십니까? 지금은 이제 네. 현직이고 원조 아마 구형량하고 선고형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다. 그러면 같은 15년 선고가 될 것이다. 강조 기자는요? 저도 15년을 원하지만 한 10년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10년 생각이 정도 듭니다. 된다는 거고. 예. 이 기자? 저 모르겠습니다. 저 15년 원합니다. 그냥 15년을 원한다. 원합니다. 네. 저는 15년 나올 것 같습니다. 15년. 실제로 이제 선고도 15년, 구형도 15년.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10년은 무조건 넘어선다. 15년까지 가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재판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단전단수 지시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본인이 말렸느냐 말리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던 강지호 기자가 이제 설명 좀 해 주셨죠. 네, 우선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 1차로 이제 국무회의 비슷하게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덕수, 윤석열, 김용현 등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다가 본인은 이제 계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나름의 논의가 있은 후에 다 같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좀 안 되지 않겠냐, 계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상민이 야, 이거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할게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말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변에 있는 국무위원 중에 이상민이 윤석열을 막았다, 그리고 말렸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석열도 직접 재판에 나와서 말린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제발 말려달라고 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대부분 나왔던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엄을 말리는 뉘앙스,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지 직접적으로 윤석열한테 계엄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비상계엄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냐. 이 두 가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99%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년 10월부터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장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내란 가능성, 불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답변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뭔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이 회자가 되고 뉴스로 나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그렇게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그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이 발표됐을 때 그냥 일반 국민들도 파자마 바람, 슬리퍼 신고 다 국회 가서 국회의원 지키려고 갔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고위공직자가 그 순간에 사리 분별을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 또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약간 신박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오늘 선고 그리고 구형 과정에서 이상민과 이상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해맑은 웃음을 계속 웃었다.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결심이라고 하면 표정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같은 경우에 이 재판이 가지 재판이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본류 재판이에요. 가장 형량이 많이 나오는 재판인데 오늘 재판정 분위기 자체가 이상민도 상당히 웃는 모습이 많았었고 그 가족들도 추정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들도 그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과연 선고를 앞둔 결심을 앞둔 그 가족이 웃음을 과연 지을 수 있는가?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자, 가족들은 몇 명이 나왔던가요? 가족은 보니까 이제 확실한 거는 따님이 아마 확실한 것 같고 예. 이제 부인 그리고 아들 이렇게 아마 3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빠 사랑에 이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딸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감옥살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우리한테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내란 세력들이 집권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만 자, 만약에 선고가 되면 사면 없는 선고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의견도 주고 계신데 자, 이것은 좀 신박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왜 그렇게 가족들끼리는 즐거워했다는 표현 좀 그렇겠죠.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해맑게 웃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상황이 심각하면 아무리 즐거운 이야기 나오더라도 웃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은 이제 오늘 자체가 그렇게 무겁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러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경 기자 제가 좀 이렇게 하여튼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15년 구형을 예상했던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상민 전 장관이 그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정보가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검찰은 15년 정도 구형을 할 거고 최종 선고 1심 선고는 이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15년이 짧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5년 무기징역 사형 나와야 되는데 15년이 짧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울어도 부족할 판에 웃었다는 것은 그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선거를 간다든지 네.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이런 쪽에 길이 열렸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었다고 자, 생각합니다. 이제 사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게 있고 김지호 기자 우리 어떻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어떤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웃었을까? 모든 걸 체념하면 웃음이 나오나? 이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도 그렇고 그리고 김용현의 변호인들도 그렇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보고 있다. 네. 내가 지금은 재판받고 있지만 2, 3년 후에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고 만약에 4,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내가 뭐 지금 15년을 받든 뭘 받든 바로 사면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재판부도 우습게 보고 국민들도 우습게 보고 있으면 비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한번 할 테면 해봐라. 시간이 지나면 나는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아니면 동일하게 어떻게 내란 잔당들이 다 이런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서초동은 약간 별천지 같대요. 서초동이 법조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오른쪽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집결해 사는데 여기에는 아주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걱정하지 마라. 이 판사들이 이번에 특검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린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갈 거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달에 나올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서로 막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봐주기로 했다는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은 어디서 들었어요? 그 동네 가보시면요. 아니 카더라 방송이에요? 아니 그 동네에 카페가 3만대 계셔 보세요. 딱 1시간만 앉아 계시면 이 얘기 한 서너 번 들을 겁니다. 아니 카페 이름을 좀 얘기해 저도 한 번씩 가는 또 이제 어떤 카페가 이거를 저기 중앙지법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아니 저 거기 말고요. 저기 그 대법원 건너편에 거기 서초동 저기 주택가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보면 브런치 카페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진짜 너무 자세히 얘기해. 아니 구체 좀 해놔가지고 긴급하게 출동했을 때 다 찍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거기 사랑의 교회 거기에도 보면은 예. 그 거기도 카페가 있거든요. 그 건물 안에. 예,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 괜찮은데요? 골목에 보면 장난 아니에요. 저 보면서 저 특히 이제 약간 이제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아마 연세가 젊은 할머니 같은데 이런 분들이 뭐 침을 막 튀어가면서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듣고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그분들을 자. 쫓아가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사면돼서 나온다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체면 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15년 산다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시점에 나가겠지라고 하면서 체념한 상태에서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신박하다는 표현을 스스로 쓰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진짜 사형 떨어질 줄 알았어. 너무 깊이 개입한 천만다행으로 15년 구형이 됐으니까 최악은 면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면 아마 한덕수가 구형을 15년 받았기 때문에 15년 예측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전두환이 사형은 내려졌지만 2년 살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과거의 행적을 보면 뭐 나도 뭐 15년 나오더라도 뭐 정권 바뀌거나 이러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한편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내피셜을 계속 이어가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저질렀던 죄, 이상민이 저질렀던 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결의 저울에 올려놓고 기울기를 0.001g이라도 차이가 있다라는 전제로 누가 더 흉악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 한덕수가 더 흉악범이죠. 그래요? 한덕수는 대선 출마까지 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내란 자체에 대해서 개입 정도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행실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내란을 일으키는 그 과정 전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용현은 누가 보더라도 주범 중에 주범이잖아요. 인간이 끝까지 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시켰으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와 이상민을 놓고 봤을 때 내란 자체에 대해서 관여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저는 누가 더 심각할 것이냐. 이상민이 훨씬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은 사실상 내란을 실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 경찰 병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군과 함께 비슷한 거의 그보다 더 많은 양의 경찰이 들어갔거든요. 경찰은 사실 행안부 관할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자기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만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충분히 제가 지금 이상민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경찰의 동원 정도를 볼 때 저는 김용현만큼 이상민의 관여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이상민, 한덕수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구형량을 보면서 실제로 한덕수는 15년을 받았단 말이죠. 이상민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중요 임무 종사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하잖아요. 한덕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실행이라는 것이 우물쭈물하다가 장관들한테 지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단전단수를 지휘를 해버려요. 내란 행위에 완전 가담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본인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형량이 구형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게 뭐 제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저 한덕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상민이 시키는 거 한 겁니다. 실행을 하기는 했어요. 경찰에게 조조에게 전화해서 국회 봉쇄를 시켰고 소방청에 전화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어떤 행위는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에 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도 요건을 맞춰야 된다고 맞춰줬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 국무회의 사인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야 그거 문건 폐기하라. 증거 인멸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로 보면 이 한덕수가 주도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런 행동을 네.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판을 제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늘 구형 15년 구형이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얼굴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실은 막 그렇게 큰 표정 변화는 저는 확인을 못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뭐였냐? 특검에서 최종 구형을 할 때 왜 구형을 하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특검부한테 전 상당히 실망을 한 게 브라질 대통령은 모임안으로 20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세의 역사에 남기고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덕수는 15년 정도 이것보다 더 주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년 듣고 나서 진짜 상당한 실망감이 들었어요. 네. 방청석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사실은 오늘은 이상민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김용현, 윤석열이에요. 이 사람들이었으면 뭐 환호가 나오던 비판을 하든 할 건데 조용했습니다. 기자들만 거의 있었어요. 오늘 형사합의 몇 부였습니까? 오늘 형사합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방청석에는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 법정이 크지가 않아서 약 한 50분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한 같고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네. 몇 명 정도 차 있었습니까? 거기에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30명이 다 기자 아니었습니까? 한 20명은 기자였습니다. 10명은 일반 방청객일 그렇죠. 뭐 수도 가족분 한 3분 정도 계시고 예. 지지자들 한 몇 명 있고 그랬습니다. 있고. 선고가 언제입니까? 선고는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빠르면 2주, 늦으면 뭐 한 달 반에 한다라고는 하는데 2월 중순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네. 그걸 고려하면 아마 중순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지금 해볼 수 나오기는 있습니다. 2월 12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2일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제 보기로는 지금 판사가 구형을 하면 최종적인 선고는 언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오늘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혹시 PD님 며칠 날 일단 선고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 한번 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방송 열심히 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싹 끌었는데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월 12일 날 1심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확인이 됐네요. 2월 12일 1심 선고입니다. 2월 10일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딱 주시고요. 한 달 있다가 예. 선고가 이루어지는